휴가철이고 8월 1일 첫 일요일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국민들은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는 것에 기뻐하고 그런 반면에 지금 코로나 사태 악화로 지금 시름에 차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특히 언론 여러분들은 지금 휴가에 접어들었을 텐데 그 휴가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름 그 다음에 이 올림픽을 틈타서 민주당이 우리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려는 무서운 시도를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보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까지도 법안 심사 소위에서 강제 의결안, 유령 대안으로 표결해서 강제 의결했던 법안을 밀어붙이고 당 지도부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체위 소위 법안 심사 소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와도 다른 그런 거짓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7월 27일 화요일 무려 7시간에 걸쳐서 여야간의 치열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던, 유령 대안으로 강행 처리했던 그 법안 심사의 속기록이 국회 회의록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 야당은, 저희 국민의힘은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이고 또 우리 언론의 취재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법안인 만큼 반드시 국회법의 원칙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언론 취재를 허용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들 몰래 이 법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법이라고 하면서 왜 국민들은 이 법안 심사 과정을 지켜볼 자격이 없습니까? 국회 TV 생방송 또는 관심 있는 언론에 생방송만 제공해 주더라도 국민들은 무엇이 문제이고 또 왜 언론 중재법이 이렇게 논의되어야 되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권력의 기류를 폭로하는 언론들은 이 법안 심사가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고 왜 이런 근거 없는 논의를 추진하려고 하는지를 똑똑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내었습니다. 중계도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왜 국민들을 몰래 합니까? 언론의 취재 환경을 중요하게 변화시키고 우리 언론 자유를 제약할 언론 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악법인데 왜 이 법에 대해서 언론사 취재를 불허합니까? 무려 5시에 좀 지나서 이제서야 당시 속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속기록에 보면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또 열린민주당 의원이 어떤 개변을 내놓았는지 그리고 우리 야당과 국민들은 무엇을 걱정하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5일이나 늦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언론 여러분과 국민들이 이 법안 심사의 진정한 문제점, 이 법안의 진정한 문제점을 이번 속기록으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래서 이 휴가철과 코로나19와 올림픽 열기를 틈타서 민주당이 소수당을 억누르고 강행 처리한다면 아마 우리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불탈 것입니다. 비록 휴가철이고 일요일이지만 제가 이 같은 내용을 언론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최영두 블로그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서 검색을 하시면 속기록을 지금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도 되게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고 읽어보고 또 언론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무엇이 진실인지 왜 민주당이 저러는지 왜 야당은 이렇게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를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다름 아닌 바로 언론의 자유,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국민의 기본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페이지에 속기록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대파할
제 블로그에 청구 파일을 올렸습니다. 꼭 참고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언론이 여러분의 명예와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헌안, 언론재갈법이자 언론불명예법입니다. 언론이 여러분을, 국민들을 괴롭히는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악의와 중과실로 가득 찬 집단을 언론사야말로 악의와 중과실로 가득 찬 집단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그럴까요? 지난 금요일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논두렁시계 같은 가짜뉴스, 받아쓰기 하는 언론의 행동, 여기에 속죄를 시작한 모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그 노무현 때 대통령 때 우리 언론들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한 보도를 하려고 했었고, 이런 논두렁시계 같은 것은 다시 사실 검증받는 걸 지속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민주당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도 페루가모 생태탕 같은 거짓 뉴스, 그 다음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 보시니까 어디에 거울방이 있었습니까? 거울방. 여성 대통령을 모독하고 여성 대통령이 무슨 미래를 지겠다는 근거 없는 루머, 그걸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짜뉴스의 발언지가 누구였습니까? 언론 개혁해야 됩니다. 언론도 정확하게 보도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등록 인터넷 언론사만 10,000개가 넘는 이런 환경에서 무한 경쟁, 그리고 드러는 과실도 일어나는 이런 상황 개선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는 언론사를 위한, 언론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언론중재법, 언론개혁법은 권력자, 정부 말기에 이제 부정부패, 내로남불이 하나씩 드러나고 그것이 언론 추적에 의해서 보도되고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바로 그런 수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느 내로남불 대명사 장관에 관한 보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건을 읽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서 언론사의 중대한 고의 중과실로 추정하는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사와 이러스트가 다를 경우에 언론사가 무려 징벌적 손배소 5배를 맞을 수 있을 정도의 고의와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때 추정한다의 추정 책임은 법원이 추정하고 간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없는 악법입니다. 저희들이 이 법안 하나하나를 7시간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하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 법안에 논의를 했지만 당시에는 어떤 문구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지난해 연말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정청래 의원 법안에 있던 손배소 세배에 대해서는 너무 나간 것이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반론이 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달에 들어와서 민주당 대안이라고 민주당 수정안이라는 걸 가져오면서 이게 5배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의 중과실, 손배소 거의 징벌적 손배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 고의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딴 이렇게 만들어는 세상에 없는 위험 법률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 언론사들이 국민이 괴롭히고 우리 언론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느 언론인이 선량한 정말 생업이 힘든 우리 시민들을 괴롭힙니까? 그런 언론이 있습니까? 그런 언론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럽니까? 언론 자체가 국민을 괴롭히는 집단으로 민주당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권력 말기에 그동안의 권력 부패, 권력 비리, 범죄, 내로남불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내부 폭로로 드러나고 내부 고발로 드러나고 그것이 언론 보도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형사처벌뿐 아니라 취재 보도가 더 신청으로 가기 전에, 더 연속으로 가기 전에, 더 진행되기 전에 회사를 거들낼 수 있다는 협박과 공갈로 취재를 무시하려는 바로 그 무서운 언론 재갈법을 지금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은 지난 금요일 날 기자간담회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를 법으로 규정한 나라가 있느냐, 그 손해배상의 금액 기준을 법으로 정한 나라가 있느냐. 국회 입법조사처는 여야 좌우 어느 쪽도 아닌 중립적인 객관적인 조사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답변이 문서로 왔는데 그 답변은 참고할 만한 나라에 그런 입법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언론중재법에도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규정이 있습니다. 30조입니다. 그 정도면 족한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런 법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판례로서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영미법계의 전통이기도 하고 또 대륙법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 참고할 만한 나라에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악법적, 위헌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방법에는 없는데 주법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가 법을 논의할 때 어느 나라의 작은 주를 선거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왜 연방법원이나 연방정부의 입법에는 내용이 없는 것을 어느 주를 찾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 근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말로 80여 쪽에 이르는 회의록을 읽어보면 기가 차고 목이 찰 겁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언론사를 삭시하는, 왜 이런 법을, 그리고 1000분의 1, 만분의 1 또는 100분의 1 또 중과실의 타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가 그렇게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 속에 생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사가 거들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언론사가 누구냐 하면은 큰 언론사를 이야기합니다. 매출액이 한 1000억, 3천억 되는 회사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이 중재기록, 법원의 판례기 기록을 보면은 그 언론사들이 때로 실수도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보면은 나름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게이트 키핑이 있고 또 언론 중재 과정에서 잘못을 받아들이고 해서 많이 조정됩니다. 그런데 그걸 싸잡아서 언론 전체의 책임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커뮤니케이션 박사가 된 논문을 통해서, 박사 논문을 통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소개하고 했습니다만 왜 90년대 초에 평균 손배소 중간액이 2천만 원 넘다가 최근에 와서 500만 원대로 줄어드는가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 사이에 무려 등록된 언론사만 1000개가 가까운 이 현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가 비슷한 보도를 똑같이 했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권력자들, 내로남불 권력자의 바로 그 사건, 그리고 정권 말기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검찰 수사 혹은 내부 비리, 내부 제보,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진실이 밝혀져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추적 보도해서 이 권력자들의 비리에 정의의 철퇴가 가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생생한 기록들이 있으니 꼭 이 토픽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른 여러분께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우선 이 법안이 심사되는 과정과 이 법안이 표결되는 과정이 불법입니다. 원천무효입니다. 대안 없이 당초 법안이 16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민주당이 미디어 TV에서 하나의 안으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을 여야가 또 토론했습니다. 정부도 의견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위원회의 대안이 됩니다. 위원회의 대안은 그 구체적인 문구를 하나하나, 모든 문구에 굉장히 큰 논란과 쟁점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그냥 민주당 수정한 대로 처리하면서 대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상 무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천 무효의 법안을 가지고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은 이제는 공개 속에서 국민들한테 심등계도 하고 언론 취재도 허용해서 바로 그 속에서 문제되는 쟁점 법안을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계속 밀어붙일 경우에 불법과 불법을 무법질주 폭주기관차처럼 진행할 경우 당장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과 또 정의와 공정을 바라는 언론에 의해서 반드시
거기다가 매출액과 연관시키는 것은 너무한다는 판단을 문체부 차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체부 차관의 발언을 보면은 굳이 그렇다면은 언론사의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매출액을 하면 어떨까? 법안이 그런 문구로 담아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지금 특히 방송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신문사들도 뉴스 매출, 뉴스에 실린 광고로 인한 수익은 전체 수익에서 상당히 부분적입니다. 대부분은 사업 수익, 방송사의 경우는 연예, 드라마 이런 것들로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그런데 그걸 전체 수익을 잡아서 근데 1조라고 하면 여러분 저 1000분의 10,000분의 1이라는 게 이게 손배액의 최대치가 아닙니다. 손배액의 최소치입니다. 최소 10억, 20억을 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럴 경우에 어느 뉴스 언론 기자가 바로 손배가 들어오고 최소 10억, 2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정부로들 하나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것은 뉴스 매출로 여당원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뉴스 매출로만 해서 그게 1000분의 1, 100분의 10,000분의 1을 하자라고 했더니 그것도 부질했습니다. 여당원은 전체 매출의 100분의 1가 인정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언론사가 망할 수 있겠구나 하고 겁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생생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이 법안 30조 3항 신설 조항입니다. 3항의 고의 중과실의 입증, 추정. 여러분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그 같은 보도가 허위라는 것을 하나하나 입증을 한 뒤에 이렇게 허위이고 내가 반박을 했는데도 언론사가 고의를 가지고 신기한 중과실 상태에서 이런 악의적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명예훼손 사건의 골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판사 출신 법안심사 소위원께서도 회의록에 보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도 똑똑히 봐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분조차도 민주당 미디어특위, 민주당 강경파의 압력에 눌려서인지 여러분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례를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서 또 언론중재위원회 여러 기록을 가지고서 또 헌법의 원칙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통념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영도 의원이 해외에는 입법례가 없다고 하는데 입법례에 있다. 미국에는 주법에 있다 이겁니다. 주법에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 나라와 나라, 대한민국이 참고로 할 만한 입법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또 오늘 그 뉴스 블로그에도 다 실어놓은 바로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입법 사례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참고할 나라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는 되게 판례로서 징계 언론의 그 손해배상을 산정을 하지 그걸 법으로 그 기준을 정한 나라는 없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열린민주당은 오는 왜 외국법이 중요하냐는 외국에 없는 법, 우리나라만 있는 법, 그게 독재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세상의 물정도 모르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기득권이 언론에서 폭로당하지 않도록 막으려는 계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실들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법안 심사를 위해서 조항 하나를 저희 국민의힘 야당과 함께 논의해야 됩니다. 특히 법안 30조 3은 고의 중과실의 추정이라는 이 조항은 여러분 굉장히 위헌적인 법이고 이건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법안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정권 말기에 오로지 믿는 것 하나 절대적 다수 170석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하면 180석 가까운 절대 반지의 힘을 믿고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에 재갈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많지만 이 자료들을 전부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급을 해서 저희 당에서도 이걸 기자들에게 언론 보도자료로 보낼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서 부득이 제가 최근 블로그에 이 관련된 쟁점들을 다 올렸으니까 소피로 올렸습니다. 모든 자료를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저는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언론중재법, 언론재발법의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딱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민주당 의원이 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구상권을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걸 누가 가립니까? 어느 기자가 고의적으로 회사 망하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뿐이냐. 그건 뭐냐면 이 법이 언론인 개인에게도 심각한 명예 그리고 재산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기자들이 취재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를 가지고서 회사를 협박하는데 그 기자가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고의와 그 중과실의 책임을 언론사가 이제 책임이 떠맡도록 했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취재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사 징벌 손해배상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캡라인이 아닙니다. 이분이 금연한 나라들은 모두 영미법계 국가들로 불문법 국가입니다. 불문법이라는 것도 모릅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밝혔듯이 이 주요 국가에는 이렇게 법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두는 입법례가 없습니다. 불문법 국가인 영미법계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를 판례에서 국회에서 두듭니다. 더구나 독일, 프랑스 같은 대립법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 체계적으로 문제인 것은 처벌 방식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허위사실 보도 주장 때문에 재판에서 구속된 사람도 언론인도 있습니다. 대립법 시스템을 가진 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을 당사자에게 피해를 끼치 이상 회복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벌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민사적 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때로 손배소를 합니다만 그것도 판례로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대립법계 국가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언론에 넣었던 겁니다. 근데 대립법계인 우리나라가 영미법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 그것도 법이 아니라 판례로 싸우고 있는데 이걸 판례, 법 규정으로 집어넣어서 처벌한다면 유례 없는 언론 과잉 처벌, 언론 재발법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였던 러시아와 중국이 일부 법에 2배, 3배 이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의 입법 사례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은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없다 그러니까 왜 미국에 영향이 없습니까? 주위에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기자들이 보도 대상자와 크로스 체크해서 내면 명예훼손 처벌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로남불 어느 공직자는 법원에서도 그 사실의 유무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받아서 네, 아니요라고 답합니까? 100번을 그래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이 크로스 체크를 안 합니까? 보도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본 아닌가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묻고 또 그러한 사실 주장이 있는데 이런 믿을 수밖에 없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묻는 것은 우리 기자의 습성입니다. 습관이고 천성입니다. DNA입니다. 그런데 그런 크로스 체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만 하면은 명예훼손 처벌받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구간 냈으니 기자들이 크로스 체크했을 때 기사 내면
명예훼손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형법 제307조 1항, 형법 제309조 1항 아직 살아있습니다. 폐지 법안이 됐으니까 소유사실만 아니면 처벌받을 일이 없다고 하면 무슨 억지입니까? 이런 거짓말이 됐습니까? 아직 폐지도 안 됐는데. 그리고 공직자라든가 대기업 이런 분들이 엄청난 소송 비용 때문에 자기가 거의로 드러날 이야기를 언론사를 상대로 이런 징벌적 손배소를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지금 1억 달러짜리 손배소 비용 내겠다는 내로남불 고용공자 출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동안 심사 과정에서 유의하게 이 징벌적 손배소를 도입해야 된다고 이걸로 당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설전처럼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요,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할 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꺼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과 언론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위공직자라든가 그런 악덕 기업주들이 언론사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언론사의 매출의 몇 분의 몇까지 건드려서 회사를 정말 절단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겠다는 협박으로 후속보도, 추가보도, 신청보도 또는 지혜 착수조차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기 때문에 협박할 수단을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법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원이 뻔히 알면서 순진하게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 엄청난 소송 비용을 물기 때문에 그런 소송을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권이 끝나기 전에 어쨌거나 이 정권 내에서 그 문제가 드러나서 죄악이 밝혀지지 않도록 무슨 수단 쓰더라도 막을 사람입니다. 돈 내는 문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악덕 대기업에 돈이 없습니까? 고위공자 돈이 없습니까? 그 돈으로 언론사에 재간을 물리는 그 규정을 왜 우리가 언론중재법에 굳이 넣어줍니까? 이미 지금의 언론중재법에도 그런 손해배상 규정이 있고 또 명예훼손에 대한 확립된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없는 법안을 집어넣어서 국민들 몰래 언론사들은 취재도 못하게 한 채 이렇게 강행하려고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논두렁시계 운항되는 들었습니까? 논두렁시계 다시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보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광우병, 헛소문, 청와대 위방, 대통령 위례설, 심지어 지난번 시장선거에서 생태땅, 페루가모 아직도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기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놔두고 내가 듣기 싫은 뉴스는 가짜뉴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 근거 없이 들어도 가짜뉴스가 되지 않는 그런 내로남불 이중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정말 국민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국민을 괴롭히는 그런 언론사도 없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취재 보도로 무고한 국민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희생을 시키는 그런 것은 철저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보도로 국민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구제조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법안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떨어지고 그래서 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세상에 없는 법을 만들어서 이런 내로남불 고위공직자 또 권력 비리에 연루된 권력의 부정, 범죄에 연루된 공직자라든가 악덕 기업의 취재, 구속보도, 신청보도를 전략적으로 공시하고 겁을 주려는 이런 법조항을 굳이 넣는 것을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될 대목이고 이 내용은 정말 속기록 80페이지 속기록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언론사에서 참고하셔서 다음에 법이 진행될 때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하려고 할 때 진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보시고 국민들에게도 반드시 확인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 말씀입니다. 제 블로그에 저는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법률법안심사 소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문재인을 대신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 거짓 주장, 또 민주당의 이 언론 재갈법 추진의 문제점, 이것의 위헌성, 또 이것이 국민에게 결국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덮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가로막을 이런 중대한 변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감추려고 했던 법안심사 소위 내용이 이제 국회 회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못 찾으시면 최영도 블로그에다 올려놓았으니까 찾아보시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희 당 의원들이 정리했던 쟁점도 함께 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시킨 책임은 바로 언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희 소수당은 소수야당은 지금 의석수가 부족해서 저렇게 절대반지처럼 다수석을 가지고서 이런 위헌적인 법안, 이런 국민 언론 제각을 밀어붙이는 야당, 여당, 우리 혼자 힘으로 막아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언론과 함께 이 악법에 맞서야 합니다. 이 여름 휴가철에, 이 더운 여름 휴가철에 또 올림픽 여기 속에 또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눈과 귀를 기울이기 힘든 이 틈을 틈타서 이런 악법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저희를 여러분들이 똑똑히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두 법안심사 소위원이 우리 법안심사 소위원을 대신해서 지금 법안심사 처리 과정의 문제점, 이 부분의 악법적인 요소들, 이 법이 얼마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불쾌시키고 권력의 비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